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저 김문수를 믿어 주십시오.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의원총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지금 어쨌든 정치로 푸는 게 아니라 뭐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가다 보니까 결국은 법적인 공방으로 가게 될까요? 사실 예상하기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에 벌써 지금 며칠째 지금 계속 의원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약간 아웃복싱으로 하시면서 의원들과 직접 맞부딪히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오전 11시에 실제로 지금 의원총회가 있었고 네. 처음에 11시라고 했다가 11시 반으로 미뤄진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화기애애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하고 네. 그냥 바로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서로 대화가 오가고 내부적인 협의를 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한 것은 나름대로의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전략이 아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이제 국회로 가지 않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선 내 의견을 명확하게 지금 밝혔다. 그리고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를 때에 어쨌든 그 국민의힘 후보는 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절차, 한마디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당원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까지 명확하게 돌직구를 날렸기 때문에 네. 사실상 더 이상 국민의힘 그 현재의 지도부가 단일화를 위한 어떤 절차를 한마디로 김문수 후보의 의사에 반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 아닌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제 오늘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한다. 네. 이게 그 언론에 공표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쓰지 못한다는 취지인 것 같아서 사실상 그 결과를 가지고 이 후보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나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대당 상황이긴 하지만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퇴장할 때 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막아서는 모습도 지금 보신 것처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의원총회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하고 네. 밝힌 변에서 국민의힘은 정당의 기능을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단적인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찌됐든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5월 3일 날 선출한 당의 후보자입니다. 네. 당의 후보자를 사실상 억지로 눌러 앉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추진해 왔던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에 저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것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러 가는 어떤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당이 더 이상 수습 불가 국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고요. 네. 1차 담판, 어제 2차 또 공개적인 회동, 또 오늘 공개된 의원총회까지 도대체 국민의힘 지도부, 또 김문수 후보, 또 한덕수 후보 측이 이 단일화를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혀 정리된 어떤 계획이나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우격다짐식으로 추진해온 결과가 오늘 공개된 의총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의 발언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입당도 하지 않고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그 무소속 후보가 기호 2번을 달고 우리 당의 자금과 인력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꼭 7일까지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모든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김 후보는 강제 단일화는 안 된다. 당은 그럼에도 11일까지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불가하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오늘로 김문수 후보로 확정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어쨌든 그 단일화 적어도 그 5월 11일까지 단일화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그때까지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무소속으로 등록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언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오셔가지고 무소속으로 등록하고 조금 장기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KBS를 통해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선을 그었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실상 후보를 교체하기는 물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나아가 지금 오늘 오후 빠르면은 김문수 후보님 측에서 제기했던 그 법률적인 절차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 결과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만 제가 오늘 그 전격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신청했던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내용을 봤을 때는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일부 인용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어떤 법률적인 한계 그리고 또 후보자들의 어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의 지도부가 강행 어떤 후보자 교체 내지는 단일화를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훈 변호사님, 법적으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불가 통보를 한 거는 법적인 구속력을 공식적으로 가지는 것인지, 그리고 처분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과는 뭐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좀 다르죠. 네. 어쨌든 뭐 선관위의 그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외부로 공개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아마 그게 언론에 인용된다고 하는 것조차도 금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활용한 어떤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결단에 의한 단일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가능성은 낮고 이제 결국에 지금 가처분이 여러 개가 지금 그 신청이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이 있고 또 뭐 여론조사는 이제 그 여론조사의 무효 또 가처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김문수 후보의 후보 지위 가처분이라든가 전당대회 중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뭐 인용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강제적인 집행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취지에 반한 어떤 추가적인 후보 등록행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또 다른 법적 판단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경우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한독수로 단일화되든 안 되든 아예 없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선택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오늘로서 사실상 방식의 단일화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의힘 지도부도 역시 마땅한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나 후보 측을 압박해서 예. 스스로 내려놓는 결단을 하는 것 외에 효력 있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어떤 자리를 박탈할 그러니까 후보를 교체할 수단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후보 대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정치 대 정치로 단판으로 이렇게 뭐 단일화를 하지 않는 한 극적으로 사실상 이 기회가 좀 옅어진 거 아닌가라는 두 분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어제요 김문수 후보와 앞서 출연한 한덕수 예비 후보가 2차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대화가 도돌이표 그리고 평행선이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선거운동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단일화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냥 자리를 내놔라는 거죠.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왜 또 일주일을 또 연기합니까? 그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지금 이게 저 야외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 또 생중계가 됐었고요. 모두가 다 지켜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생중계한 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선거 운동인지 낙선 운동인지 모르겠다라는 네. 그런 비판이 제 가슴을 좀 많이 때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나를 선택해달라.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한테 고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해를 하면은 호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저 같은 거의 1시간 넘는 그 어떤 공개 회담을 통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도 적잖이 실망하고 마음을 돌렸던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저런 방식의 어떤 그 단일화 협의 자체가 과연 적절했는 것인가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내부적으로 특히 국민의힘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저렇게 공개된 자리 거기다가 두 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양측 지지층이 거의 항의하는 듯한 계속 어떤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이 좀 피곤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란 것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고 외에는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것은 하나의 또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네거티브한 측면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되고 있구나 국민들의 어떤 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렸다는 그 자체만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이런 단일화와 관련된 논쟁을 끝내야 될 시점이고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내일부터는 이제 선거 트럭이 전국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조차도 지금 후보조차도 지금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오늘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최종적인 어떤 후보를 정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흩어진 대우를 정리한 다음에 국민 앞으로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변호사님, 지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끌시끌해야지 된다. 결국에는 극적인 드라마를 올리기 위해서 더 좋은 거다. 민주당이 얼마나 조용하냐, 이런 비판하셨거든요. 어제 생중계 어느 후보에게 유리 혹은 불리했을까 싶습니다. 그걸 따질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모두에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두 후보 모두에게 상처만 남은 회담이었죠. 네. 그러니까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정치 이벤트로 기록될 겁니다. 어제 이런 공개적 만남을 한다는 게 공개됐을 때만 해도 하루 저녁 사이에 양측 간에 모종의 일종의 의견 접근이 있나 보다. 뭔가 교감이 있었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내놓는 결론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는 기획된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63분 동안 진행됐는데 사실 63초에 다 담을 수 있는 대화가 63분간 오간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분들이 국정을, 국가를,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저렇게 나선 거지? 저런 분들이 대통령을 하면 그게 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 회의와 의심을 계속 확대시킨 어떤 자리였습니다. 네. 두 분이 단일화를 놓고 저렇게 한치 없는 양보를 없는 이런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글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조바심을 내면서 그래도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고 그것이 본인 중심의 단일화를 가는 데 있어서 나름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지켜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엔 저런 대화를 왜 하고 있냐. 저런 식의 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둘이 어느 누가 되더라도 네. 마음을 주거나 표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화였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나 가치가 없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